락 음악이라고 시끄럽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서정적인 부분부터 그다음에 이제 역사적인 그런 부분들까지 스토리텔링을 하셔가지고 음악 자체가 너무 좋아요. 과거도 말하고 현재도 말하고 또 미래를 말하기도 하고요. 강렬함 속에 뭔가 뜨거움도 있고요. 고등학생 때부터 블랙홀 팬이어가지고 저희 아이들하고 집사람하고 같이 팬이 됐어요. 블랙홀 음악을 들으면 좋아할 수밖에 없죠. 블랙홀에 빠져들어서 블랙홀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왜 빠져드셨을까요? 블랙홀이니까요. 우리 한국의 메탈의 영욕을 다 누린 그야말로 상징적인 한국 락 메탈의 상징적인 이름이죠. 우리의 어떤 자존심, 한국 메탈의 자존심 같은 것들이 묻어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긍지로 다가오는 그런 밴드죠. 무엇보다 블랙홀이 잘한 건 지금까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앨범, 그 다음에 공연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밴드의 플레이, 활동을 끝까지 지금 해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블랙홀은 정말 역사에 남을 테니까. 오랜 세월 지금도 버텨서 30년 이상 이렇게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 사이 저도 같이 나이가 들었고 블랙홀이 가장 큰 특징이라면 팬들하고 같이 나이가 들고 있는 밴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밴드 중에 역사 보면은 이렇게 팬들하고 이렇게 진짜 젊었을 때부터 소통하면서 같이 나이 들어가면서 함께인 밴드가 지금까지 얼마나 있었나 싶어요. 그런 점에서 블랙홀은 사실 전설이에요. 네. 이런 경지에 오른 밴드가 없어요.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수식어가 정말 많습니다. 선배님,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싸그리 다 모아봤습니다. 오, 저도요.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한국 헤비메탈의 자존심, 한국 헤비메탈의 큰 형님. 헤비메탈 외길을 걸어온 뚝심의 밴드. 자꾸 이렇게 소개를 하다 보니까 네. 끝이 없네요. 끝이 없어요. 그렇죠, 끝이 없네요. 깊은 밤의 서정곡. 오늘의 주인공 블랙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딱 걸어오시는데 벌써 아우라가. 네. 네. 저쪽부터 검은 그림자가 이렇게 쫙 보이지 않으세요? 좀 되게 어둡지 않아요? 지금 좀 조명이 있는데도 좀 많이 어두운데요. 예, 그래서 오늘 저희도 좀 한번 블랙으로 한번 맞춰봤습니다. 아, 근데 잠시만요. 근데 좀 반칙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네요. 정말 그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네, 저희 어둠 속의 빛이라는 곡이 있어요. 내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나의 그날이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베이스, 블랙홀에서 베이스를 맡고 있는 김세호입니다. 네, 저는 블랙홀에서 기타와 보컬을 맡고 있는 주상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타를 맡고 있는 이원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럼 치는 이관욱입니다. 저희 백투더뮤직 앞으로 손편지를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손편지요? 이렇게 딱 손편지가
이게 딱 왔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가요들 중 최고의 명곡들을 선곡해 보았는데요. 블랙홀이 무려 20곡이나 선정될 정도로 명곡이 아주 많습니다. 블랙홀 꼭 좀 방영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손편지로 정성 어리게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어떠세요, 기분이? 내가 어떤 뮤지션을 좋아한다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반문해 보면은 아, 난 그렇게 오랫동안 꾸준히 이렇게 사랑해주고 네. 이렇게 공연 찾아주고 하진 못할 것 같은데 끊임없이 계속 꾸준하게 응원해주고 네.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그 어떤 음악하는 그 하는 과정에서 정말 큰 힘이 되고. 블랙홀 선배님들은 정말 찐 팬들이 참 많으세요. 팬들이 이제 보내주신 게 뭐 아주 많이 있어요. 저희 모습을 이제 캐리커처로 제작해서 이제 그 굿즈 비슷하게 이렇게 제작한 분이 계시거든요. 이것도 보내주신 입고 거. 계시는 이것도 보내주신 거. 이것도 보내주신 거예요, 다. 그리고 또 뭐 기억에 남는 팬분의 선물 있으신가요? 아직 들어오신 지 2년밖에 안 되셔가지고. 아직 여기 답변이 써 있어가지고. 예, 저는 뭐 그런 게 생각 잘 안 나고, 예, 뭐 이렇게 전 목걸이도 없고. 못 받으셨어요? 받았는데 네. 제가 좀 이렇게 좀 이게 뭐라 하지, 좀 헐렁헐렁해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놔두고 오늘 왜 나 여기 앉혀가지고. 저희가 앞에서 수식어 나열을 하다가 사실 저희가 좀 지쳤잖아요. 근데 저는 그중에서 코리안 헤비메탈을 구축한 밴드. 이 단어가 굉장히 저한테 이렇게 뭔가 가슴속에 탁 와닿거든요.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니고요. 하고 나니까 그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미국, 영국에서 시작한 헤비메탈 음악이지만 우리말로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노래하는 대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사회에 있는 그 사람, 역사, 감정, 문화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노래를 했거든요. 그게 뭐 될 거라는 것보다 좋아서 한 거예요. 나중에 하고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블랙홀 음악에 이런 특징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딱 우리가 들었을 때도 금방 받아들일 수 있으면서 내 마음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가사와 멜로디 이런 것도 하나의 매력 포인트가 아닌가. 지금 약간 네. 소진모 선생님. 예. 죄송합니다. 까맣게 흐르는 이 밤에 나 홀로 외로이 잠 못 이루네. 파란 별빛만이 나의 창가로 찾아드네. 이렇게 대중들에게 깊은 밤의 서정곡이 사랑받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저 몰라요. 모르세요? 왜냐하면 이 깊은 밤의 서정곡이 앨범에 껴넣었을 때 그걸 타이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헤비메탈 밴드니까 되게 빠르고 공격적인 음악을 했는데 나중에 그 음반 관계자들이 그 곡을 1번으로 올려놓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곡은 만드는 건 나지만 사랑 선택하는 건 내 역할이 아니구나 느꼈어요. 제가 알기로는 김종국 씨 등등 여러 연예인들이 참 이 노래를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알고 계시죠? 네. 그 직접 공연하고 방송할 때 만나서 이렇게 인사도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 얘기해 줬었어요. 그리고 또 몇 년 전에 가수 김경호 씨가 이 블랙홀 헌정 앨범에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감사하죠. 진짜 정말로 감사하죠. 이걸 이렇게 좋아해주는 멋진 연예인이 불러줬으니 얼마나 영광이에요, 저는. 정말 그 많은 분들이 깊은 밤의 서정곡 이 노래가 절절한 사랑 노래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서요? 네.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쯤 이제 사회에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던 그 어른들과 사회에 대한 생각과 이제 나가서 부딪혀 보려고 하는 사회하고는 괴리감이 굉장히 컸었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음악을 하면서 살 건지 아니면 이거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나가서 그냥 직장 다니고 이렇게 살아야 될 건지, 또 왜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 우리나라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 제가 졸업할 때쯤 광주 항쟁에 대한 것도 저는 이미 뉴스위크나 이런 잡지를 통해서 진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밖에 나가서 아는 체를 해야 되는지, 나도 묻어서 모른 체 해야 되는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고민했었어요. 그래서 그 고민을 썼던 곡이에요. 아, 그렇게 정말 깊은 뜻이. 뭔가 이제는 이 얘기를 듣고 노래를 들으시는 분들은 또 뭔가 또 다른 그런 느낌에서 들으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긴 하지만 저는 노래는 받아들인 사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그게 또 맞는 거죠.
한편 지난 84년 보컬 조상균 씨를 리더로 결성된 4인조 그룹 블랙홀은 그동안 주로 대형 콘서트 무대에서 음악적 기량을 펼쳐왔는데요. 서사적인 가사와 드라마틱하고 힘찬 연주가 잘 조화된 음악들로 그들 특유의 음악 세계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6월과 7월에 저희가 그 지방 공연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 진주, 그다음에 부산에서 다음 달 공연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하반기부터는 일본 공연을 또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설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앨범입니다. 이 앨범이. 이 LP만 봐도 와, 이 느낌이 확 옵니다. 1차원적이에요. 블랙홀을 그림에 넣었어요. 네. 미라클. 앨범 이 제목에도 뭔가 좀 상징적인 의미가 좀 담겨져 있는 것 같거든요. 89년이거든요, 상황이. 그때는 이제 86년, 7년 때 막 백두산 신화의 부활 나와서 인기 많이 끌고 갑자기 다 없어졌을 때예요. 맞아요. 예. 아, 헤비메탈은 이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었어, 시장에서도. 그럴 때 헤비메탈 단독 음반을 낸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진짜 그 기적같이 냈다고 그래서. 미라클. 네. 아름다운 저녁 노을빛이 거리거리를 적시네. 크고 작은 거리 모두의 어깨 위에 희망 가득한 눈 어둠을 헤치고 끝도 없는 하늘 위로 힘차게 나르네. 당시 블랙홀의 파워 63빌딩에서 공연을 할 만큼 상당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연을 잡았던 그 주최자가 계시는데 저는 우리가 무슨 63빌딩에서 해. 네가 몰라서 그렇지. 네 앨범 좋아하는 사람 많아. 한번 해보면 알 거야. 근데 했는데 진짜 리허설 할 때까지도 몰랐어요. 줄 서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아니 그때 제가 얘기 듣기로는 6천여 명 네. 정도가 거기 굉장히 컸어요. 야, 그건 엄청난 거죠. 근데 체감을 못했어요. 진짜로요. 저는 어차피 헤비메탈이 시장에서 메인스트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음악 하는 거에 만족하자. 이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음악하면서 뭘 바라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 초반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뭐 좋아해주고 이런다 하더라도 항상 그거에 안주하지 말자. 왜냐하면 그 음악이 기호식품이랑 비슷하잖아요. 좋아할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 그렇죠. 안 좋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최선을 다하자. 야, 정말 온화하십니다. 네.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정말 퍼져가는 웃음소리 다시 쌓여가는 욕망의 차 내걸 위해 눈물 흘려버리고 아침이면 해를 안고서 파란 꿈을 꾸리며 잠들어 있는 내 모습을 깨우던 바람 날 그리는 80년대 말부터 90년대 나왔던 우리나라 메탈 락 밴드들 보면요, 다 의도적으로라도 한국적인 걸 다 피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왜곡 같은 느낌을 낼 수 있느냐. 근데 블랙홀은 정반대였거든요. 오히려 정반대로 역사적인 것부터 해서 사회적인 문제, 그런 것들을 한글 가사로 되게 멋있게 담아내더라고요. 대한민국 대중음악 역사에서 빼놓지 않고
기본적으로 거론되는 명작 메이드 인 코리아. 언뜻 딱 메이드 인 코리아 보면 와, 막 우리나라의 가장 훌륭하고 우수한 것들을 담았겠구나 하지만 그 반대로요. 밝음이 있으면 어둠도 있잖아요. 네. 우리가 만들어낸 좋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조명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가사들을 이렇게 다 보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가사들이 너무 제 기준으로는 아, 이런 곡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는 그런 곡, 가사들이다. 공감을 하셨구나. 네, 느낌이 공감을 오셨구나. 하고 남들은 사랑 얘기를 떠넘어서 딴 것도 하는데 니네는 뭐냐 이거 굉장히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랬어요. 아, 저는 사실 그 사랑 노래라든지 다른 데는 재능이 없다. 그거 저보다 잘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전 그거 할 자신 없고 다음 계약 안 돼도 괜찮으니까 그냥 제 쓴 대로 쓰겠다고. 이상한 데서 반응이 왔었어요. 대학 축제. 대학교에서 이게 돌면서 엄청나게 그 쇄도가 와서 그때부터 앨범도 많이 팔리고 진짜 행사도 엄청 많이 다니고 진짜 뭐 2달 동안 집에 못 들어간 적도 있어요. 매일 다니느라고. 특히 지금 마지막 일기라는 곡은 광주 민주화 운동의 이야기를 좀 담은 곡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 당시에 앨범을 낼 때, 사집 낼 때 그 주변에서 조심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저도 분명히 이거 하면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가사도 정말 다시 한번 그러니까 단어도 계속 바꿨었어요. 꼼꼼히 네, 확인하시면서. 안 걸릴 수 있도록. 대학원 때 친구였었는데 그 친구가 광주에서 고등학교 시절을 다녔던 친구였었어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상을 더 자세히 알고 있었는데 그 도청에서 숨져간 고등학생에 대한 이야기였었어요. 나이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때 그 돌아가신 분이. 그래서 모티브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글을 쓴 거죠. 연주하면서도 막 그 안에서 막 그 울컥함이랄까. 그리고 아, 이 곡에 한번 이런 자리에서 한번 그 불렸으면 하는 생각이 뭐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아, 이 곡에 불려져야 할 자리에 그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래도 한 번은 우리한테 부를 기회가 이렇게 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약간 강해가. 역사적인 이런 내용으로 곡을 쓰시는 그런 뭐 이유가 또 있으시나요? 네. 왜냐하면 이 나라가 뭐 역사적으로 보면 되게 막 그 모든 많은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이겨내고 하는 그러한 역사가 전 세계에서 별로 흔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자랑해야 될 역사가 바로 그런 역사였던 것 같아요. 음악하면서 가장 많은 그 감동을 받은 거는 우리 역사에서 동학에 대한 그 집중적으로 좀 감동받았고. 잊혀진 전쟁은 우금치 전투라고 그러니까 동학군이 맨 마지막에
그 패한 전투예요. 근데 그게 잊혀진 전쟁이 저는 그 패한 게 아니라 승리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그렇게 끝까지 항거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DNA가 우리들한테도 있어서 다시 그런 일이 생기면 또 그 물러서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네,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 주체가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민초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동학도 사실은 어떤 지주나 양반들이 아니라 정말 밑에서 노비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내 가족과 내 고장을 지키고자 일어선 역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사는 다른 나라에도 없더라고요. 우리는 이건 진짜로 후대에도 계속 물려져야 될 정신적 유산 아닌가, 되게 깊은 감동을 받거든요.
한국 헤비메탈의 마지막 부흥기에 출발한 밴드이면서 실질적으로 밴드의 전성기는 93, 94, 95, 96년을 거치면서 즉 한국에서조차 헤비메탈의 인기가 그 이전만 못해졌던 바로 그 시기에 1년에 200회 이상의 공연을 지속하면서 인기를 이어갔던 팀입니다. 그리고 그 인기를 이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음반의 완성도였고요. (2005년) 역시 기억에 남는 순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이제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락 앨범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항상 그러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었어요. 다. 그 8집 앨범 같은 경우는 이 이전에 했던 그 헤비메탈적인 그런 그 어떤 구성에서 우리 국악에서 썼던 음들을 많이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건 꼭 하고 싶었던 거였기 때문에 야, 이걸로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하질 않았다가 이게 그래도 그 명반으로 막 그 추앙해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방송하시는 분도. 돌아가신 신해철 님도 방송에서 불러서 자기가 들었던 명반이라고 너무너무 감사했었어요. 블랙홀에게 제가 더 감동적인 것은 한국에서 아무리 신경을 쓴다 하더라도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뮤지션들의 사고방식을 뛰어넘어서 블랙홀이라고 하는 밴드는 전국 어디에서나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공연하는 밴드였다는 사실. 그러니까 블랙홀이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블랙홀의 활동 자체가 한국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겠다 혹은 한국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이 없게끔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투영해 온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풀뿌리 헤비메탈? 네네. 되게 좋네요. 저도 생각 못해본 얘기인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런 조금씩 해가지고 끝내보자. MR 조금만 더 좀 컸으면 좋겠는데. 블랙홀 TV 채널 만들고 저희가 실시간 방송한 게 오늘이 딱 100회째예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직접 가서 찾아가는 콘서트 하는 게 벌써 여기 군산이 10번째입니다. 또 블랙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방 곳곳, 작은 군 단위까지 직접 찾아가서 공연을 하는 블랙홀 원정대. 네. 원정대인데요.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된 건가요? 코로나 터지고 공연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실시간 방송할 때 저희 팬분들이랑 소통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연을 옛날부터 있었던 생각인데 항상 서울로 올라오셔야 되지 않냐. 나는 예전에는 항상 공연 다닐 때 서울 한 번 했으면 꼭 다른 데 다 돌았다. 그러니까 소규모로 해도 왜냐면 그때 이제 방역 수칙에
명 이하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맞게 공연을 내가 다니고 싶다. 여러분들 서울로 안 오시고 내가 찾아가고 싶다. 그래서 같이 뭐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항상 블랙홀과 인생을 같이 했고요. 우리나라 민초를 노래했고 억눌렸던 사람을 노래했고 소외됐던 계층을 노래한 밴드라서 어떻게 보면 음악가이자 저희들한테 선생님과 같은 가사를 주신 분이에요. 오빠는 지금까지 쉬지도 않고 앨범도 9집까지 내시고 열심히 유튜브나 또 저희 팬들하고 교감도 해주시고 너무 활동 많이 해주시니까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2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들었고 제가 뭐 군대 갔다 오고 나서도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블랙홀 포에버! 만수무강! 블랙홀 리스펙트 안 하는 밴드가 없을걸요? 후배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로 용기가 되는 거죠.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 우리도 저렇게 하면서 30년 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건. 30년이 넘었다는 건 우리는 무조건 쌍수를 두고 환영해야 되고 사실은 경배해야 됩니다. 경배가 아니라 숭배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건 길이 되는 것 하려고 한다면 약속이지. Life of freedom, life of freedom. 구름 위를 걷듯 Life of freedom, life of freedom. 깃털처럼 날듯. 오늘 정말 저는 그동안 몰랐던 거대한 이 블랙홀을 오늘에 있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된 것 같고 백투더뮤직 아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거대한 블랙홀로 우리나라의 메탈, 한국의 헤비메탈 굳건히 예, 잡아주시고요. 더 많은 밴드들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32년 블랙홀 어떤 뮤지션으로 남고 싶은지가 궁금합니다.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했던 뮤지션이고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아주 평범했던 사람이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음악씬에서 블랙홀 같은 음악을 하는 밴드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모습 그냥 그대로 있는 대로만 그냥 계속 바라봐 주시면은 그걸로 만족할 것 같아요. 체력 소모가 많은 음악이잖아요. 하기 때문에 건강 관리도 잘하고 그래서 이렇게 팔 떨어지도록 기타 치는 그렇게 그냥 꾸준히 연주하고 활동을 계속 해왔던 그 밴드로 남고 싶어요. 어쩌다 보니까 이제 전설의 밴드에 들어왔거든요. 제가 함께 그 전설의 또 그 마무리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영광이겠다.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네,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에 마무리를 시작은 미약했지만 야, 마무리가 제일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